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요전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 신뢰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가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앞선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도가 높으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꾸준히 상위에 랭크된 나라들, 예를 들어서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그런 나라들을 보면 소득 수준도 높고 또 사회가 안정적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스위스 사람들,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답죠. 그 사람들은 정말 근면합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몸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여기도 소득이 굉장히 높죠. 근데 전부 다 금발에 거의 흰색에 가까운 피부, 그리고 엄청나게 체구들이 크죠. 그 거구들 사이에 끼어서 내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의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사실 이건 굉장히 모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지만 뭐 어느 나라가 살기 좋냐 그걸 따지기 전에 각자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객관성을 부여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지 한번 비교해보고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영내 국가들끼리 정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과연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가 오늘 그걸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사실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5일 올린 영상,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평민당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당 계보의 정당에서 당대표를 맡은 유일한 경북 대구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이미 대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당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선출직 당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는 2000년도에 경북 울진 출신 김중권 씨가 당시 대통령이자 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당대표로 지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명직 당대표고 선출직 당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정을 해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소위 말해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그걸 찾아보기 전에 먼저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한 200년 동안 인류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 점점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도에 미국의 이제 갤럽 여론조사 회사에서 122개국을 대상으로 어떤 부정적 감정 이거를 이제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연례적으로 쭉 해왔는데 2022년도 결과가 33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를 파악하기가 약간 힘들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지수가 2006년도에는 24, 2007년도에는 23으로 떨어졌다가 뭐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다소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비하면 부정적 감정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2006년도 24에서 2022년도에 33으로 늘었다라는 거는 그런 부정적 감정이 50% 가까이 이제 상승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FAO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식량 농업기구. 거기 조사에 의하면은 식량 부족 인구가 지구에 2014년도에 22%였는데 2022년도에는 그게 30%로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빈곤 국가들, 대개 이제 아프리카에 많이 있죠. 여기에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앞으로 뭐 전쟁이나 또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식량 수확이 줄어들면은 이러한 식량 부족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이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수많은 기관이 이거를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주간지죠. 이게 타임, 뉴스위크와 함께 한때는 미국의 3대 주간지였는데 지금은 뭐 종이로 된 주간지가 인기가 없으니까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신뢰성을 가질 만한 그 주간지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2022년도에 85개국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량평가입니다. 10개 지표, 그러니까 뭐 경제, 정치, 범죄율, 뭐 환경, 헬스케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0개 지표로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1위가 스위스, 2위가 독일, 3위가 캐나다, 4위가 미국, 5위가 스웨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5나라만 보면 그래도 뭐 저 정도 나라면 우리가 가서 살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조사에서 일본은 6위, 한국은 20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조사 결과를 보면 뭐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이제 정량 평가 그 지표가 틀리기 때문도 있지만은 아무튼 참고적으로만 우리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발전조사기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데 여기서 2020년도에 163개국을 대상으로 이것도 역시 정량평가고 그 지표는 뭐 비슷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덴마크, 3위가 핀란드, 4위가 뉴질랜드, 5위가 스웨덴, 그리고 6위가 스위스, 7위가 캐나다, 8위가 호주, 9위가 아이슬란드, 10위가 네덜란드 해가지고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미국, 미주나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편견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뭐 의구심을 억지로 가질 수 있는데 뭐 이 결과를 참고적으로만 보면 되지 뭐 크게 개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는 일본이 6위를 하고 한국이 20위가 했는데 85개국 대상으로 이 사회발전조사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은 13위, 한국은 17위, 중국은 100위를 했습니다. 뭐 85개국 대상에서 20위 우리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3개국 중에서 17위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독일의 인터네이션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비영리 기관인데요. 이 회원이 전 세계에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국가, 이건 이제 물어본 거죠. 정성평가죠. 뭐 지표를 가지고 측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2021년도에 59개국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이 응답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총 11,970명이 대답을 했는데 그들의 국적이 177개 국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타이완, 멕시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베트남이 10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9개국 중에서 베트남이 10위, 중국이 20위,
한국이 47위, 일본이 54위. 이게 의외의 결과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좀 밑바닥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뭐 멕시코 범죄가 심화되는데 왜 거기서 살길 좋아할까?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싸고 사람들이 이제 친절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직장을 구하기 편한데 이런 데 이제 선호했겠죠. 여기서 이제 타이완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 중에서는 포르투갈이 상위에 올라가 있죠. 뭐 요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전에 보았던 무슨 뭐 스위스, 캐나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는 상위에 랭크돼 있지가 않죠. 예.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포르투갈 가서 살면 외국인으로서 편하겠다.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죠. 말레이시아. 그렇죠.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보다는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발전이 돼 있죠. 그 남미 국가에서는 비교적 코스타리카가 살만하다.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멕시코 가서 살자?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타이완은 대부분 이런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를 저는 이제 좁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6개국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딜까? 사실은 저는 이제 5개국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북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몽골을 왜 빼냐? 그래서 제가 아차, 동아시아 6개국이로구나. 이 다른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몽골인데 몽골을 뺄 뻔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6개국입니다.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발표된 겁니다. IMF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2023년 4월 말에 발표한 국민소득을 보면 일본이 35,385불, 그 뒤를 이어서 대만이 33,907불, 한국이 33,393불. 요게 올해나 작년에 대만하고 한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몇백 불 차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요 세 나라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일본이 수년 내로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하고 한국한테 추월당할 것이다 라고 일본 연구기관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이 우리를 그 식민 통치했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솔직히 말해서 배 아픈 면도 있다면, 우리가 국민소득 추월해 버리면은 뭐 그럴 감정은 일단 배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13,721불입니다. 요게 2022년도에 12,000불을 돌파했는데 1년 사이에 또한 뭐 1,000몇백 불이 늘었다. 저는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몽골이 4,814불, 그리고 북한은 아예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국제기구에서는 1,000불에서 1,500불 사이가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본 경제 통계나 또는 인구 통계를 못 내는 나라, 그런 나라 가서는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탈락. 그리고 몽골도 소득이 너무 낮죠. 몽골도 그러면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나라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관적이긴 하지만 어떤 정성적 평가를 하면은 그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생활 수준이 높아야죠. 우리가 이제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거보다 그 못 산 데 가가지고 내가 뭐 거기에 영주권자나 주민으로 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좀 높아야 되죠. 그렇게 보면은 한국, 일본, 대만은 뭐 비슷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상에 해당되고,
중국은 13,721불, 한 40% 수준도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하루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안 수준은 한국, 일본, 대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상 이건 주로 강력범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사기 사건이나 경제 사범 이거 포함하면 좀 틀려지지만은 중국은 치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중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권, 자유, 일종의 이제 개인의 권리죠. 그걸 보면은 한국, 일본, 대만도 상상상. 근데 중국은 하. 중국은 뭐 홍콩의 국가보안법 강요하고 또 얼마 전에는 반간첩법, 그러니까 방첩법이죠, 일종의. 그거는 특별한 증거 없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인권 상황하고 우리하고는 뭐 상대될 수가 없죠.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대규모 도시를 봉쇄를 했는데 가장 심하게 봉쇄할 적에 한 3억 명이 봉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는 인구가 2,300만 명인데 상해도 몇 달 동안 봉쇄를 시켰죠. 한국, 일본, 대만에 비하면 중국은 뭐 형편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통통신 인프라, 저는 이게 한국이 최고라고 봅니다. 일본은 뭐 IT가 아직도 뒤떨어져 있고요. 대만은 어떤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보다 인프라가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도로, 철도 이런 게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 대만, 중국이 중중중 수준이고, 이제 안보 상황인데 이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북한이 무슨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미사일 뻥뻥 쏴대고 하니까 불안한 건 사실인데 뭐 그렇게 또 전쟁이 금방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안보의 안정성이 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상에 해당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뭐 경보를 울리는 등 우리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고, 대만은 뭐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외국인들은 살기 좋다고 평가를 하지만은 대만은 뭐 최근에도 제가 대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야 이거 뭐 중국이 그 침공을 해오면 어떡하느냐,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에 해당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자꾸 전쟁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안정성을 보면 우리가 좀 하, 일본이 중, 대만이 하, 중국이 중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는 상상상 하, 일본은 상상상 중 하니까 순위가 똑같이 1등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3등이 상상상 중하인 대만이 되겠고, 하, 중, 중을 중으로 이제 평가될 수 있는 중국은 4위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서 살만한 나라, 또는 뭐 그 자국민들이 그래도 살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30년간 정체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국민소득 수준을 봤지만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한국하고 30년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민소득은 뭐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비슷해져서 활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활력이 굉장히 상실됐고 국민들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성장의 발판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 거기다가 일본이 이제 자연재해 우려가 굉장히 많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고, 뭐 쓰나미, 지진, 뭐 후지산이 폭발한다, 뭐 이런 자연재해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인가요? 그 쓰나미로 일본이 호되게 당한 후에 일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산에 그 아파트를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연재해 우려. 우리도 최근 들어서 지진이 뭐 일어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리하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사회 자체가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활력이 분출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더 좋을 거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다이내믹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다이내믹성을 좋아해서 그런 거죠. 단 우리나라는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일본에 비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 사는 걸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회 갈등의 심화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뭐 최근에도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에도 인종폭동 비슷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갈등 심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김로벨 TV에서 이 네 나라를 비교했더니 어떤 뭐 정성적인 평가를 해봐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결론 아니냐? 예, 맞습니다. 저보고 너 어디 가서 살래? 그러면 꼭 뭐 말이 통하고 음식이 맞아서가 아니라 글쎄 뭐 중국 가서 살고 싶진 않고요. 중국서 절 뭐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대만도 아니고 좀 조용한 걸 생각하면 일본 같기도 한데 너무 침체돼 있고 자연재해가 무섭고 역시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는 살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이제 평가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이제 뭐 3만 한 3,000불, 4,000불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놨으니까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헐뜯는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걸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